네, 계속해서 올해 남은 4분기를 이끌어갈 유망 섹터들, 그 관심 업종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또 역시나 등장하는 게 바로 AI 그리고 반도체 쪽일 겁니다. 뭐 반도체부터 조선, 바이오, 가상자산 등 여러 섹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AI 버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반도체가 열풍을 보이고 있고요. 김호영 대표님, 4분기는 어떨까요? 뭐 계속 질주할 수 있다 보시는 걸까요? 계속 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지금은 반도체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반도체의 시간이 진행 중이고요. 우리 시장이 긴 연휴를 맞이해서 쉬어가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이 AI발, 인공지능발 이제 훈풍이 잦아들지를 않았습니다. 한 기업이 대규모 자본 지출을 감행하면 경쟁사가 또 바로 뛰어드는 그런 구조로 지금 뭐 닷컴 버블과 비교도 되고 있지만 탄탄한 수익성을 또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긍정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연휴 전 코스피 랠리의 중심이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번 주 금요일 들어서도 역시나 급등을 이어가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우리가 연휴 중일 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가속기인 GB300S1 이제 5세대 HBM이죠. HBM3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퀄 테스트를 실패했던 이 제품의 공급을 확정지었는데 D램 호황 그리고 HBM 사업의 정상화 혜택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삼성전자는 급등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세대 HBM, 6세대 HBM, HBM4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한 번 랠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14일 다음 주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SK 하이닉스까지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로 잠시 주춤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춤하는 구간을 우리가 또 새로운 매수 포인트로 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익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내비치는 게 워낙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쉬어갈 자리가 분명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실 지금 매수하라고 하면 뭐 가격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쪽을 반도체 쪽에서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유호성 대표님. 반도체 대표적으로 ETF를 확인을 해봤더니 국내 것만 22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배당까지 좀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본 거는 역시 뭐 코덱스 반도체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이 충분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배당도 꽤 괜찮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타이거 반도체 탑 10. 이 종목도 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 살 거냐, SK 살 거냐, 아니면 그 외에 살 거냐를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ETF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3분기가 역시 증가를 하고요. 4분기에도 역시 실적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고점 대비해서 아직 절반 수준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인텍플러스 3, 4분기 영업이익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이제 STI라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주식을 하면서 실적을 보지만 실적 중에서도 보는 거는 이제 단기 순이익 쪽에서도 지배주주 순이익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에 한 25억 정도를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3분기에는 55억으로 거의 2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4분기에 183억으로 3분기 대비해서 또 3배가 늘어나요. 그래요. 그런데 아직 주가는 덜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 3분기 실적 기대주로는 두 가지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미반도체가 이번 주에 한 17%가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는데 아직 덜 올랐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망주까지 저희가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 유망업종에 이름을 올린 게 조선입니다. 조선은 슈퍼사이클 이 단어를 누차 들어보셨을 거고요. 상반기 흐름이야 말할 것 없이 좋았고 이제 4분기까지도 그 기대감을 가져가는 건가. 앞서서 지금 살짝의 어떤 가격 조정 이런 이야기도 언급이 됐었는데 김호영 대표님, 조선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사실 3분기에 반도체 시간이 오면서 조선주가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조선 3사,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의 이 3분기 수주량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올해 역대급 실적임은 분명하고 슈퍼사이클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4분기 수주량도 이제 기대를 또 품고 있는데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441억 원입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각각 이제 2,141억 원과 3,57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합산이 이 3개사가 총 2조 7,710억 원. 전년 대비해서 250% 이상 상승한 급증한 수치거든요. 네. 작년부터 슈퍼사이클이었는데 올해 더더욱 성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3분기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데 네. 사실 조선 이 대표 3사의 주가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만 이 조선 3사를 제외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는 3분기에 조정을 받으면서 좀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다시 좀 매력적인 위치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엔진 분야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화엔진,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현재 국제회사기구의 친환경 규제 강화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엄청날 겁니다. 선박이 지금 다 교체가 되지 않은 시기에서 새로운 선박은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엔진을 이중연료 엔진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가동률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역시 맑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섹터 어딜 고 하니 지금 바이오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4분기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주에게 좀 유리한 그런 시기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는 특히 올해 금리 인하 이슈까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또 호재가 되는 그런 배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동관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바이오도 본격 랠리를 좀 시동을 걸게 될까요? 바이오 주도주죠. 근데 사실 옛말에 8, 9월 달에 바이오 사서 12월 달에 매도, 이거 최고 수익. 네네. 이게 사실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고 또 달러가 약하면 원화가 강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의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RNA 그 신약 개방 플랫폼을 가지고 올해 40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네. 근데 온코닉 테라비틱스 같은 경우는 위식도역 역류 질환 치료제 그 자큐브 가지고 한 300% 정도 급등이 나왔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지금 상한가를 또 지금 달성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그 FDA 승인 신약들을 보면 그 키트루다 큐렉스나 아니면 던제라 그다음에 허넥세오스 같은 이 암 치료제 같은 것들이 10월 달에 이제 10월 달 이전에 이 FDA 승인을 좀 보였는데요.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보노노이, 그다음에 유한양행, 알테오젠, ST팜 같은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요 글로벌 신약과 연동해 가지고 한 번씩 급등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고요. 네네. 10월 달 바이오 주요 학회 일정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이 니가켄 바이오랑 한미약품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이 이 독일 유럽 그 암학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HK 이노엔과 이거 보노노이가 미국에서 출력을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 종목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삼성바이오가 10월달 분할 계획서를 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벤트가 나타나면 주가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좀 멈추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잘못 들어가서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 요 삼성바이오는 조금은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부러 매수할 필요는 없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제 제가 하나 가져나온 종목이 있는데 요 셀비온인데 여기 이제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조금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추세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 한 보름 가까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전립선암 치료제 방사선 의약품 관련주로 이건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17,000원 정도인데 바이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17,000원권 내외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 목표가는 100% 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에 이어서 다음 주자는 가상자산 관련주입니다. 올 초 같은 경우는 미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었고 최근엔 네이버, 두나무 이 합병 이슈가 있었죠.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쪽 관련주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강동현 대표님께서 좀 말씀 주시죠. 네, 다시 한번 하반기는 가상자산 관련주들한테 또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관련주는 이 올해 초 트럼프 시대의 재개와 함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한 차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논의, 이른바 이제 빅딜 이슈가 불거지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이제 거래소, 그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고, 이 네이버와 이제 결합할 경우에 검색, 결제, 콘텐츠 플랫폼이라든지 블록체인 가상자산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이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기대감에 이제 그 관련 지분을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 등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가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반대로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그룹도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잠시 쉬어가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네네. 또 해외에서는 이더리움 비축사 이 비트마인이 이 9월 순매수 1위를 이제 기록을 하는 등 이 글로벌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쪽으로 이동하는 흐름 또 보이거든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가상자산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면서 코인 관련주의 재평가 기대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이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마성 매매보다는 이 실질적인 수혜 구조를 갖춘 기업을 찾아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요. 이 두나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지분 보유사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 지난 7월에 강세를 보이다가 고점을 찍었거든요. 이후에 가격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강세를 보였었던 전자결제 테마라든지 NHN KCP도 있고 이제 다날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제 추천드렸었던 그 IT센 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주력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 유망 섹터들을 저희가 차례차례 좀 짚어보고 있는데 다음엔 로봇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최근 여러 모멘텀이 많죠. 연일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로봇주는 특히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동관 대표님, 일단 4분기도 로봇에게 여러 가지 호재는 좀 나올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군으로 보니까 네. 한 40% 정도를 노봇주만 추천했더라고요. 비중이 좀 높으셨어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이 노봇주들의 급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을 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인건비가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가 국내 로봇 개발에 만약에 힘써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다면 현재 현대차 자동차 5천만 원짜리를 만약에 만든다 가정을 해서 보면요. 40% 정도의 그 단가가 인하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 미국에서도 28년까지 로봇 생산을 공장을 구축하고 29년도에 양산을 시작해서 한 30년 기점으로 매년 3만 대 규모의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하고,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주요 제품이 물류 팔레타이징이나 또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생산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테슬라 역시 2026년도부터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를 공급한다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제일 가장 싼 게 2,400만 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보급형이고요. 그리고 제일 비싼 게 1억 7천만 원, 이런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직접적으로 만들면 국내 업체들이 분명히 수혜가 많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보티즈처럼 이제 액추에이터 핵심 기술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보니까 어지간한 로봇주들 돌아가면서 급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로봇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저희가 좀 짚어볼까 하는 게 다음 달에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테마 성격으로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강동현 대표님, 접근 가능한 자리입니까?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즘에는 업종 쏠림이 좀 심하기 때문에 가는 업종 중심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급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생각은 됩니다. 일단 11월 27일에 이제 예정된 그 누리호 4차 발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인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첫 발사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고요. 성공 시에는 우리나라 그 민간 우주 산업 단계로 이제 본격 진입
진입한다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자 포인트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이제 정부가 이 내년 우주 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 항공이라든지 위성 관련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적외도 위성 통신, 이 발사체, 소재 부품 등의 이 민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누리호 4차 발사가 이 진행되는 고흥이 이제 이 우주센터 후보지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 이 선정을 앞두고 업종 전체로 이렇게 한번 우주항공 테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이벤트가 이제 한번 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의 강세 업종은 기술 성장 업종인데요. 우주항공 역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또 4분기 기대되는 주요 섹터들에 대해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채널명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